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이 대선판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는 모습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통합과 포용을 강조했지만 여야는 내부 분열을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성탄절에도 표심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봅니다. 권지웅 민주당 청년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연말 후보들의 움직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 보건소 재택치료 모니터링 센터를 방문할 계획인데 이제 연말 연시를 맞아서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연말 연시 어떤 부분을 본격적으로 공략을 합니까? 우선 이제 민주당은 지금 여러 가지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한국 사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위기가 저희 많이 겪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내는 게 국민들의 삶을 낫게 만드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오늘도 그 재활 치료센터에 방문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차질 없이 그 치료 과정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나머지 기후 위기라든지 양극화 위기라든지 이런 걸 극복해낼 수 있게 행보할 예정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오늘은 공식 일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 연시 어떤 공략을 갖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권 대변인이 말씀하신 그런 코로나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당도 지금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코로나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을 정도로 비록 야당이긴 하지만 개최를 하고 있고요. 사실 여당과 야당이 다양한 주제로 지금 토론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제일 힘든 부분은 저는 코로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중증 환자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 또 코로나 통금이 다시 부활하면서 답답함을 느끼는 국민들과 자영업자분들을 생각하면 저는 이런 부분을 중점으로 윤석열 후보도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최근에 저희 당과 후보의 지지율을 봤을 때 저희가 굉장히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부분은 청년층의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급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청년층 지지율이 가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 중도층, 그러니까 응답하지 않는 층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도 굉장히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청년층의 마음을 사로잡을 어떤 정책이나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공약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밝혔고 윤석열 후보는 한부모 가족 지원 계획을 밝혔는데요. 다만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다 이런 평가 속에서 과연 이 두 후보 모두에게 공약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낮아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김건희 씨 이야기, 그리고 윤핵관 이야기, 그리고 이 후보의 아들 이야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주목받게 되어서 정책 이야기가 좀 적게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래도 할 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방 관련한 정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달리 현재 국방력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군인의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편하고, 그리고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문턱에서 사실은 국방에 징집된 분들의 어떤 보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제적으로 병사들의 월급을 높여줌으로써 좀 개선시키려고 하는 정책을 발표했던 것이죠. 네, 사실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도 많은 이런 정책들을 내놓고는 있지만 선대위 내부 분열이나 이런 부인 관련 이슈 등이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약을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타개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럴수록 공약을 더욱더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당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까운 것이 이제 소위 저는 이것도 여의도 문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청년층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서 신재 씨를 영입한다든지 특정 인재 영입에만 집중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어떤 고3의 선대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도 어떤 청년분들을 영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영입했다고 해서 갑자기 그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 후보가 여러 가지 젠더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 문제라든지 청년층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이슈에 대해서 후보가 직접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듣고 싶은 거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모두, 여야 후보 모두 지나치게 인재 영입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다소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런 상황에서 공약에 대해 집중받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공약과 메시지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여야 후보 모두 좀 청년층이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좀 이제는 뭐 김건희 씨 문제, 뭐 이재명 후보의 아들 문제 당연히 검증해야겠죠. 가족에 대한 검증은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국민들이 실제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일자리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가 사실은 저희에게 와닿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야 후보 모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함으로써 진정으로 좀 생산성 있는 토론을 남은 2달간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청년층 지지율 편에 굉장히 주목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청년층 지지율이 조금 빠졌지만 그 변동된 부분이 민주당으로는 가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하셨거든요. 이게 좀 동의를 하실까요? 물론 이제 민주당이 더 잘해서 그 지지를 굳건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주장에는 동의하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골든 크로스가 되었다라고 하는 주장도 일견 근거가 있는 상황이 될 만큼 많이 가까워졌고 그리고 역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이 지지가 이재명 후보께서 잘해서 정말로 이렇게 온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후보께서 잘 못하셔서 오신 것인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노력해 보려고 하고요. 며칠 전에도 저희는 이제 민주당에서 영입한 분들 중에 자전거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더 나은 자전거 위원회라고 하는 분들과 국회의원 몇 분이 같이 함께 자전거를 탔는데요.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이슈가 한국 사회에 되게 중요한 이슈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좀 있으면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재생에너지가 얼마나 재생에너지로 그 물건을 만들었냐 아니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 상황까지도 곧 오게 돼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혹은 아니면 탄소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간다고 하면 저는 청년층이 많이 관심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지율 변동이 있는 상황에서 변수로 떠오른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면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했고 청와대나 민주당 또 선대위에 어떤 논의가 없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네. 배경을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들었고요. 통상 이제 민주당이라든지 아니면 후보와 상의하기 마련인데 이번엔 네네.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배경으로 제가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박범계 장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박근혜 씨의 건강이 되게 악화되었고 그것이 좀 논의의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쨌건 과거를 좀 뒤로 하고 미래로 좀 화합하는 것을 하자고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심을 한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법적 처분이 달라진다고 해서 사실은 시민들의 어떤 용서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국정농단이 있었던 사실은 변함이 없고 그리고 박근혜 씨가 여기에 대해서 진정 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은 시민들의 평가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일단은 건강과 앞으로 뭐 화합 이 부분을 배경으로 꼽아주셨는데 네.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을까요?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 결정 자체는 굉장히 다행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뭐 민주당 측에서는 어떤 국민 통합의 과제를 이행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뭐 국민들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여론은 크게 바뀌지 않았거든요, 이전과. 그리고 국민 통합을 하려고 했다면 사실 국민의 분열이 굉장히 심해졌을 시기에 저는 이행이 되어야 됐다라고 보고요. 또 건강상의 이유를 들고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상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민주당 측이나 박범계 장관이 하는 얘기는 다소 그냥 허황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배경엔 분명히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의도를 했든 하지 않았든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은 저희 당 내에도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고 대선 판국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성을 제가 뭐 알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이고 다만 뭐 저희 당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이준석 대표가 들어서면서 탄핵의 강도 건넜다라는 평가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 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사면과 관계없이 저희는 저희 당은 저희 당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특별 사면되면서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입에 모두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이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빠른 시일 내에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겠다. 과연 여기서 어떤 정치적 메시지가 나오냐에 따라서 보수층에도 좀 많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메시지가 나올까요? 정치적인 메시지가? 뭐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 활동을 시사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건강상으로 굉장히 심한 상태를 겪고 있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본인이 정치적 행보를 적극적으로 택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또 이전 대통령들의 퇴임 이후에 관행을 보더라도 이전 대통령들이 뭐 크게 정치적 행위를 적극적으로 한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낼 수는 있겠지만 저는 뭐 여기에도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감사의 메시지 정도에 국한될 것이라고 보고 박근혜 대통령이 메시지를 낸다 하더라도 뭐 저희 당은 저희 당이 지향하는 바와 저희 당의 이념이 있기 때문에 뭐 저희 당의 길을 가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어떤 본인에 대한 평가나 역사적 평가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대한 정제된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후에 이 사죄의 메시지를 낸 적이 없어서요. 이렇게 정치적 메시지 속에 사죄의 뜻도 밝힐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쨌건 그 대통령과 정부 당국의 감사의 인사를 표했지 않습니까? 물론 대리인을 통해서이긴 하지만 그리고 사실 그때 있었던 일을 완벽히 부정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시점에 사과의 메시지를 내는 게 박근혜 씨에게도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그걸 제가 짐작하기는 어렵고 근데 뭐 이번 대선이나 아니면 다가올 지선에서 박근혜 씨가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할 거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이번에 유영하 그 변호사가 이야기할 때도 치료를 받는 기간 중에는 어떤 정치인도 만나지 않겠다라고 말했고 그 이후에 나 이야기해 볼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치료 기간이 꽤 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가올 선거에 뭔가 영향을 미치려고 하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보통 대통령이 이런 결단을 할 때 여당 후보와 이런 사전 논의가 있는 것인데 이번에는 없었고 네. 그래도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 고뇌를 이해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의 용서는 자연스레 따라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의 좀 국민 여론 분위기 어떻게 형성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아직까지는 많은 시민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마음속으로 용서하지는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4년 9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파면당했다는 것이 일정 정도 죗값을 치렀다고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 문재인 대통령께서 스스로 내린 결정에 대해서도 찬반이 당분간은 갈린 채로 좀 여론이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윤석열 후보는 늦었지만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속내는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다시 당시의 국정농단 수사팀장인 과거를 다시 환기시킨다는 점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뭐 아무래도 국정농단 수사에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뭐 후보 본인의 생각은 복잡할 수 있으나 저는 뭐 후보 본인이 과거 검사로서 했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뭐 그것을 뒤집는 발언이 나올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뭐 본인은 검찰로서의 적절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고 뭐 이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어떤 미안한 마음은 본인도 갖고 있다라고 말을 했으나 뭐 검찰로서 직업을 수행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후회한다라는 메시지는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당 상황에서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도 말했듯이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뭐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와 무관하게 저희 당의 길을 가면 되는 것이고 또 앞서 뭐 국민 여론과 관련한 메시지를 조금 더 드리면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첫 메시지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찌됐든 사의를 표명한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민들이 충분히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대선 자체에 대해 미치는 국민 여론이라고 한다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론은 거의 50%대 50%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사면을 환영한다라는 국민들은 여전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가져갈 것이고 사면에 반대했던 50%의 정도의 여론은 계속해서 사면을 비판하는 입장을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대선 차원에서 크게 어떤 국면 전환이 될 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 저는 윤석열 후보 본인도 이 메시지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로서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는 반성한다 이런 메시지가 나올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인간적인 미안함은 갖고 있다 정도의 메시지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네, 앞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문 대통령의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지만 고도의 정치적 행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명숙 전 총리가 복권이 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에서 제외된 부분이 그런 발언에 더 힘을 싣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수 지지층 분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우선 한명숙 총리의 복권과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 기준을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사면 기준이 과연 공정한 잣대가 적용됐냐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장경태 의원이 이제 다른 언론에 나와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을 봤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반성을 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은 어쨌든 사의를 표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됐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그 기준이라면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냐.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은 이후에도 양심의 법정에선 자기가 무죄라는 식으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궤변을 펼쳐놨고 또 최근에도 여전히 이제 만기 출소를 한 이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러한 차원에서 장경태 의원의 어떤 해석대로라면 과연 한명숙 총리는 복권의 기준이 적용될 그런 필요가 있었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저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은 있었지만 어쨌든 총체적인 사면 명단을 봤을 때는 굉장히 친정부적인 성향의 분들이 많이 사면이 됐거든요. 이번 사면은. 그렇기 때문에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사면 권한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합니다. 다만 저는 그것이 적용되려면 굉장히 공정한 잣대에 의해서 적용되고 또 사면되어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명숙 총리의 어떤 갈림길을 봤을 때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적용 잣대가 공정했냐에는 분명히 의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기준의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부분을 공정의 잣대로 볼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냥 사법적인 것으로 다 끝냈어야 되는데 행정부의 수장에게 사면권을 준 이유는 그 어떤 법적인 논리 이상의 것으로 어떤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사면권을 발동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되려 이제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죗값을 치렀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두고 시민들의 어떤 정서나 이런 것들을 일정 정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실은 파면당했고 그리고 형을 지금 4년 9개월째 살았고 이렇게 해왔던 것에 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런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임기를 다 마쳤고 그리고 나서도 한동안 그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못한 채로 시간을 지내다가 이제 이제 구속이 되어서 형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한명숙 씨의 경우에도 사실 형을 다 산 상태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복권이라고 하는 것도 형을 줄이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다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한 것이 국민들 전체가 좀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것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여전히 아직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가석방 역시 논란입니다. 이 8년 3개월 만에 가석방이 됐는데 국민의힘에선 강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앞으로 파장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가석방의 요건을 채워서 적절하게 가석방이 된 것이긴 하지만 저희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석기 의원이 이제 나와가지고 처음 한 발언이 말 몇 마디로 구속이 되는 이런 시대는 없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석기 의원이 유죄를 받았던 부분은 말 몇 마디 때문이 아니고요. 그 말 몇 마디가
국가의 존재와 안보를 위협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유죄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석기 전 의원이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이런 가석방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굉장히 좀 유감스럽다라는 것을 표명할 수밖에 없고요. 이석기 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정농단 사태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국민들께 송구하다라는 언급이 있었고 또 최근에 사면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첫 메시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사의를 표명하고 본인에 대한 어떤 반성을 하는 그런 메시지였는데 한편 이석기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처음에 나와가지고 이제 환영식처럼 이제 구치소 앞에서 하신 말씀이 말 몇 마디로 이런 구속이 되는 시대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과오와 죄를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저희 비판점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과연 한명숙 전 총리와 이석기 전 의원이 반성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권이 되고 가석방이 되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 국민들이 과연 공감을 할까? 그렇다면 과연 그러한 기준을 봤을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사면이라는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계속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적절한 조치였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비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석기 전 의원의 가석방에 대한 이 국민의힘의 비판 어떻게 들으세요? 저는 이제 뭐 법적으로 그때 내려졌던 판결 자체는 존중하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정당까지 해산시켰던 일이었어요. 근데 정당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어떤 시민들의 의사를 모아서 그것을 집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인데 그것까지 해산시키고 이석기 전 의원을 구속시켰단 말이죠. 근데 법적인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그 판단이 정말로 한국 사회를 더 좋게 만드는 것이었냐. 그러니까 어떤 의견들은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고 이제 법이 판결한 것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거는 이제 사면이랑 가석방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네. 여전히 형기가 이어지고 있고 그 가석방 요건에 맞춰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또 사면이랑 붙여서 볼 부분은 아니다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지웅 민주당 청년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